조선 부마로 왕자의 난으로 죽임을 당한 경순 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제. 흥안군 이제는 고려만 권신인 이이님의 동생인 이일립의 장남으로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이발이 있는데 1378년경에 첫 결혼을 했으나 사별을 했습니다. 이후 1383년경에 이성계의 첫째 딸로 훗날 경순 공주가 되는 장녀 전주이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이성계의 사위가 되었고 1392년 4월 이방원, 이화 등 여러 명과 정몽주를 죽이는 일에 대해 모의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조선이 건국된 후 8월에 흥안군에 봉해지고 의흥친군이 절제사가 되어 개국공신 1등에 책봉되었고 1393년 3월에는 남은 이질환 등과 왜구를 막기 위해 경상도에 파견되었습니다. 10월에 우군 절제사가 되었고 1395년에 서구령 권상을 때린 일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말하지 못했을 정도로 권세가 있었지만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방원 일파의 공격을 받아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은 세자의 매형이므로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칼을 들고 싸우도록 허락해달라고 태조에게 청했는데 당시 의흥친군이 절제사로 중앙군의 지휘권을 갖고 있어 맞서 싸운다면 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박위 등 친위 병력 지휘자들도 상황을 살피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방원에게 붙은 태조의 이복동생 이화의 비협조와 내부 교란으로 무력 대응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살해당하기 전에 경순 공주가 이방원의 일파에 가담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 했지만 이를 듣지 않았는데 이방번처럼 그도 이방원을 지지했으면 적어도 목숨은 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본인은 이방석의 매부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여겼고 대놓고 이방원과 싸우게 해달라고 한 만큼 더더욱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태조는 이방번, 이방석은 물론 이제의 죽음까지 꼭꼭 기억해두었다. 태종에게 소유산에 가서 불사를 지내며 자신이 불교를 좋아하는 것은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어 사후 세종의 명으로 동생 이발의 아들인 이윤을 양자로 들였으며 태종이 태상왕이 된 세종 시절에 남은과 함께 태조의 배양공신에 넣어주고 시호를 주며 복관시켜 주었습니다. 공호와 이름의 한국 한자음이 나중에 잠깐 왕위에 있었던 선조의 서자인 흥안군과 같지만 한자는 선조의 서자는 제이고 이제는 제로 다른데 전해지는 유물로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있습니다. 부손인 경무공파는 주로 경상남도 서부 지역인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에서 은근히 많이 볼 수 있는데 1996년 KBS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이경영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순 공주의 남편으로 잠깐씩 등장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무원군과 함께 살려주겠다는 정환군의 말에 감사하며 달아나던 중 해안대군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2021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장태호가 연기했는데 정몽주 척살에 동의하거나 정몽주 척살이 후 동양왕을 겁박해 왕명을 받아내고 장모인 강씨를 도와 궁궐 내 소식을 전해줍니다. 조선 건국 이후 처남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정도전과 함께 그의 지지자로 활동하며 이방원을 견제하는데 신덕왕후가 생전 이방원을 죽이려 한 걸 언급하며 그 뜻을 받들어 이방원을 죽여야 된다는 지나친 발언을 합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어떻게든 군사를 이끌고 대응하려고 하지만 주변의 반발로 실패하고 경순 공주가 이방원에게 가서 잘못을 빌면 용서에 출건하고 필사적으로 설득하는데도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끝내 이방원이 보낸 박보가 들이닥쳐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자 정환군에게 똑똑히 전환하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다 아내의 눈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 이성계에 의해 비구니가 된 경순 공주. 경순 공주는 태조 이성계와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딸이며 조선의 초대 왕세자 의안대군의 동복누나로 고려 말 무장이었던 아버지 이성계와 그의 경처인 어머니 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370년대 초반에 태어났다고 추정되며 고려 후기의 문신 이조년의 증손자이자 권신 이이님의 조카인 이제와 결혼했는데 1392년에 아버지 이성계가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초대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도 왕과 왕비의 정녀가 되어 경순 공주의 봉호를 받았으며 남편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어 부마로서 흥안군에 봉해졌는데 이제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의 공을 세워 1등 개국 공신이 됩니다. 그러나 왕자의 난으로 한순간에 남편과 동생들을 잃은 경순 공주는 슬픔에 잠겼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신덕광후의 자식인 그녀마저 이방원에게 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아버지에 의해 비구니가 되어 출가를 합니다. 그 이후 정업원에 머물렀는데 정업원은 주로 남편을 잃은 왕실 여인들이 기거했던 사찰로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적극적인 숭유옥불 정책을 펼쳐 사찰들을 폐쇄할 때도 정업원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몇 년 후인 태종 7년인 1407년 9월 8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어 남편의 조카인 이윤이 대를 이었으며 훗날 조카 세종이 그녀의 남편 이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태조의 딸들은 전부 생년이 알려져 있지 않아 그녀가 몇째 딸인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태조의 세 정녀 중 적장녀이자 태조의 5딸 중 장녀로 추정되며 경선공주와 숙신옹주는 경순공주보다 나이가 적은 게 확실합니다. 사극 용의 눈물에서는 김나우가 연기를 했는데 총명하고 다부진 여성으로 신덕광후의 3자녀 중 가장 왕족답게 나와 부모를 지극한 효심으로 모시고 이복 오라버니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순천 서남사에서 삭발을 했는데 서남사 스님들이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고 태종 이방원의 최다에도 삭발을 했는데 경순공주 역 배우들은 정도전의 고주연을 제외하고 모두 삭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속의 어지러움은 사랑하는 이들을 모조리 빼앗아갔지만 그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불제자의 길을 걸으며 희생된 이들의 극락광생을 빌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수행이 깊어진 끝에는 어쩌면 방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 죄업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배다른 오빠를 위한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를 일인데 신봉승은 대하소설실록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경순공주가 흐느낌을 토하며 이성계의 가슴에 안겨들었다. 한성을 떠날 때보다 더욱 많아진 이성계의 백발이 경순공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양이었다. 이성계는 공주의 얼굴을 들게 했다. 자신이 손수 머리를 깎아주어 비구니가 되게 했던 공주가 아니던가. 남아있는 단 한 점 신덕광후의 혈육이었다. 공주의 얼굴은 눈물로 흥건했다. 이 애비가 지은 죄가 많아 나라의 재변이 끊이질 않는구나. 이곳에서 배장불사를 베풀어야겠다. 부녀는 모처럼만의 손을 잡고 걸었다. 새 주상은 어떠하신지요? 내게는 할 말이 없구나. 경순공주에게도 아직 한이 남아있을 듯해서 이성계는 말을 얼버무렸다. 아바마마, 소녀 비구니가 된 지 수년이옵니다. 이제 원한은 없사옵니다. 다만 주상 전하가 다시는 악업을 짓지 말기를 부처님 앞에 빌 따름이옵니다. 오냐, 내 마음씀이 갸르가구나. 주상이 악업을 말아야 하는데 하는 짓으로 보아서 그럴 것 같지가 않구나. 이젠 불사까지도 협파하려는 게야. 경순공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기를 며칠 이성계는 진심으로 회가하기를 원치 않았다. 소녀 아바마마의 행차를 막지는 않겠사오나 오래도록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어지러워진 원성을 말끔히 씻는 데는 아바마마의 힘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부디 빨리 회가하시어 만사를 평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 너의 갸르간 마음씀을 주상이 반만 따랐어도 좋을 것을. 오늘 조선 부마록은 왕자의 난으로 죽임을 당한 경순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제였습니다.